수백조 원 영업이익이 났다고 영업이익의 10%를 직원들에게 배분해달라? 너무 무리하지 않나.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AI라는 게 등장하면서 좀 그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고 해도 전 너무 옳은 것 같아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둘 다 너무 좋은 종목이긴 한데 굳이 그 두 종목 중에 하나 사야 한다면? 이거 진짜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윤준우입니다. 오늘은 증권 오래 담당했던 선배 기자 모시고 왔습니다. 성과급 이야기 할 건데 성과급 얼마 받았다 이런 좀 이야기보다는 어떤 파급 효과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 조금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증권부 출입하고 있는 연선욱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출입한 지 얼마 됐죠? 제가 2010년 처음 기자 생활 시작할 때 2년 하고 그리고 다시 2022년에 돌아와가지고 꽤 오랫동안 그렇네요. 하고 있습니다. 네. 2010년에 증권 출입할 때랑 지금 출입할 때랑 너무 다르지 않나요? 그때는 코스피 2000? 2000 가고 3000 가면은 우리나라 자본시장 체질 개선된다 막 이런 기대가 나오던 때였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비교하면 질 자체가 다르긴 합니다. 그때는 외국인들이 뭐 갑자기 들어오면 지수 확 튀기도 하고 네. 개인 투자자들은 늘 번번이 깨진다 뭐 이런 얘기 듣고 했는데 그게 벌써 15년 전이죠. 15년 전이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일단 규모도 많이 커졌고 상장사들의 체급도 다르고 그리고 투자하는 전략도 상당히 많이 발전됐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선배 포함해서 지금 증권부 몇 명 정도 해요? 저희 부서는 저 포함해서 5명. 5명? 네. 그럼 5명에서 맨날 그 증권 관련 기사 그렇죠. 9시부터 3시 반까지 맨날 쓰겠네요. 일단 장 시작 전에도 써야 될 게 있고 장 끝나고서는 이제 뭐 종합하고. 마무리해야 되는 거. 아. 네. 근데 5명이서 쓰면은 네. 막 겹치잖아요. 겹치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어때요? 아침에 이제 발제하면서 조절을 좀 하는데 네. 사실은 저희 그 시황 다루는 것보다는 뭐 업계 이야기도 취재하고 상장사 이야기도 취재하는 게 많아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시황에 대한 비중이 워낙 높죠. 관심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뭐 맨날 사이드카 막 나오고 맞아요. 이러니까 그럼 이거 네네. 속보 처리는 어떻게 해요? 그게 당번처럼? 당번이 있어요. 당번? 네네. 그래서 한 명은 온전히 그날 하루 시장만 보고 시험만 보고 아침부터. 과거에 비교했을 때는 그 정도로 막 사이드카 많고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사실. 뭐 제가 보기에 데이터를 정확하게 비교해 보진 않았지만 우리나라 증시에서 가장 변동성이 높은 시기가 지금 아닌가 싶어요. 급등하기도 했고 또 그것 때문에 조정 폭도 엄청 크고 하루하루 뭐 매도 사이드카, 매수 사이드카 반복해서 나오는 경우가 이렇게 흔한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롤러코스피 이런 표현 쓰잖아요, 맞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증권 기사 많이 쓰면은 좀 사람들이 많이 보거나 인기 있거나 뭐 악플 많이 달리거나 좀 맞습니다. 그런 거 있어요? 독자가 얼마나 보는지 그리고 뭐 댓글을 얼마나 달리는지 보면은 대충 이게 가장 핫하구나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고요. 사실 지금 시가총액으로 따지면은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하이닉스인데 그 전까지는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사긴 했지만 개인이 이렇게 많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 집중됐던 경우는 처음인 것 같거든요. 게다가 이제 레버리지 ETF까지 상장을 시켜가지고 단일 종목으로 모든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 좀 집중하고 있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취재를 하다 보면 뭐 상장사 업체들도 있고 아니면은 자금을 조달해주는 이제 그 자본시장 플레이어들도 있는데 전환사채나 뭐 BW나 이런 거 자금 조달해가지고 플레이어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요즘에 손 빨고 있어요. 왜냐면 거기에 힘들게 뭐 분석해가지고 자금 조달하고 이런 것보다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묻어놓고 있는 게 돈을 훨씬 더 많이 버는 거예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기사 쓰면은 저도 이제 기사 보고 있으면 꼭 거기에 댓글이나 이런 비판하는 게 성과급 얘기하는 것 같아요. 주주 무시하고 뭐 직원들이 다 성과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게 뭐 나중에 주가에 악영향 미친다 이런 얘기들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실제로 그런 지적이 어느 정도 일리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전에는 성과가 많이 나면 기업이 어느 정도 요거는 이제 직원들에게 배분해야 될 몫이다라고 정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노사가 협상하는 정도였다면 성과급의 포션을 영업이익의 몇 %라고 정해버렸어요. 뭐 세금도 내야 되고 주주들이나 채권자들한테 자금 조달 비용도 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정된 포션으로 직원들을 보상해야 된다는 공식이 생겨나면서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된 거고
그 부담이 결국에는 주가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이 성과급을 이렇게 비중을 딱 정하고 뭐 직원들 입장에서는 성과급을 많이 주는 게 좋겠지만 성과급이 늘어나는 게 주가에는 악영향 미칠 수 있다 이런 의미겠네요. 네. 뭐 물론 직원들한테 배분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 얘기죠. 왜냐면은 좋은 인재들이 많은 돈을 받아야지 여기에서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반도체 업종이라는 거는 굉장한 사이클 업종이다. 그래서 좋을 때 완전 좋지만 떨어질 때는 아주 떨어지는. 그래서 요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다음 사이클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 사이클을 준비하는 게 공장을 미리 지어서 다음 이제 호황이 왔을 때 공급 확대를 대비해야 되는 거. 그리고 사실 반도체는 장비값도 엄청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 장비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데 거기에도 대응을 해야 되는 거. 그래서 투자도 지속해야 되고, 그리고 좋은 성과가 났다면 사실은 먼저 요구할 수 있는 건 주주.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의 주인들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주인들은 나는 이 회사가 안 좋을 때도 위험을 감수할 거야. 물론 좋을 때 성과를 배당받겠지만 안 좋을 때에도 내가 충분히 위험을 감수할 거야 라고 해서 투자하신 주인들이거든요, 말 그대로. 이사회의 결의 없이 주주들의 몫을 배분하기도 전에 직원들 몫을 가져가는 건 자본시장을 오래 출입한 제 입장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그렇죠. 최근 결정이긴 하죠. 경총에서 네. 그거 관련돼서 뭐 위법이다. 이거 뭐 법원에서 다투면 문제 생길 수 있다라고 해서 반대하기도 하더라고요. 같은 의미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라는 거는 사실 추가로 떼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 게 첫 번째고, 직원들은 자기 노동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지 네. 회사가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고 그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실상 없거든요. 법적으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법원에서는 이제 노사가 합의한 부분을 좀 되게 높게 쳐주기는 해요. 맞아요. 노사가 이렇게 합의했다면 존중한다라는 판단의 폭이 굉장히 넓긴 한데 법원이 나중에 어떻게 판단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IT 출입했지만 과거 PC 시절에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한 5년 이렇게 봤거든요. 이제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면서 이게 3년, 2년 줄었다가 요즘 이제 AI 데이터 센터로 넘어오면서는 이 슈퍼사이클도 뭐 1년, 6개월로 줄어들어서 사실 이 슈퍼사이클도 없다고 얘기하는 분까지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잘 됐다고 확 투자해버리면 이 뒷감당 어떻게 할 건가라는 걱정도 되긴 해요. 이제 주식 출입을 하는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지금 주가가 계속 오르잖아요. 네. 생각보다 너무 오르니까 그 근거를 찾는 게 뭐냐면 PC랑 스마트폰은 교체하지, 교체 주기가 있으니까 떨어질 거야 라고 하는 게 이제 먹혔는데, 이제는 그 AI라는 게 계속 늘상 쓰잖아요. 네. AI는 계속 쓸 거고, 그거는 앞으로 더 많은 반도체를 필요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근거를 대는데, 사실 저는 그것도 약간 나중 가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게 뭐냐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엔비디아가 완전 계속 갈 줄 알았거든요.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계속 칩을 달라라고 했던 엔비디아가 뭐 영원할 줄 알았지만, 사실은 지금 요즘에 보면은 뭐 구글이나 메타나 이런 데에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칩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언젠가는 좀 내리막길이 당연히 있지 않을까? 다른 사이클을 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수백조 원 영업이익이 났다고 영업이익의 10%를 직원들에게 배분해달라? 이거는 너무 무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죠. 저 욕먹겠는데요. 근데 너무 우리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 뭐 근데 뭐 선배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분명 그 직원들의 논리, 그들의 뭐 주장도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지만 뭐 저는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건 좀 그렇지만 뭐 거의 배를 가른다. 좀 리스크가 있긴 하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근데 과거 사례 보면은 이렇게 편하게 있다가 좀 성과 나누고 있다가 뭐 망하기까지는 아니지만 좀 꼬꾸라진 회사들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그런 회사 막 떠오르지 않으세요? 완전 호황일 때 다른 걸 넥스트를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망한 사례가 인텔이거든요. 인텔은 CPU를 생산하면서 그냥 완전 독점하고 있던 시장에서 계속 이익만 빨아들이던 회사였는데, 스티브 잡스가 우리 스마트폰용 칩 좀 만들어 달라라고 했을 때 나 여기서 이렇게 돈 많이 벌고 있는데 내가 왜 저 정도 칩을 만들어주지? 라고 하면서 사실 그 분야에 조금만 투자를 했어도 초기 단계였으니까 여기에서 배분하는 거 조금만 이쪽으로 갔으면 미래를 준비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많은 전문가들이 하잖아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지금 가장 좋을 때 분배 얘기가 너무 그쪽에만 집중되고 있는데 어쨌든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AI라는 게 지금 이 상태에만 머무르지는 않을 테니까 계속 발전할 테니까 지금도 HBM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주고 있긴 하지만 이거 말고 그 다음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삼성, SK 하이닉스가 HBM 반도체로 메모리로 잘하고는 있지만 때가 저는 좋아서라고 생각하거든요. 메모리라고 하는 게 이전부터 하고 있었고 자기들이 급증하는 수요 때문에 이 열매를 가져가는 건데 분명히 그들도 뭐 휴머노이드나 나머지 다른 것들 준비하고 있지만 뚜렷하게 보이는 넥스트 스텝이 없는 건 또 사실 같긴 해요. 엔비디아가 지금 인텔을 완전히 누르고서 거대한 이제 회사가 됐는데 인텔에 엔비디아를 인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왜 인수를 못했냐, 이사회의 허들을 넘지 못했냐라고 찾아보니까 그때 당시가 엔비디아를 인수할 수 있는 가격이 대충 뭐 29조, 30조 정도였는데 인텔이 이사회에서는 아 이거 너무 비싸다. 그리고 CPU가 계속 우리 돈을 잘 벌고 있는데 굳이 이 AI 그래픽 처리 장치를 우리가 살 필요가 있을까? 너무 먼 미래 같은데 이런 판단을 해서 결국에는 인수하지 않았던 건데 지금 우리는 너무 잘 벌고 있고 조금 분배로 가자라는 아니야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들어오는 기회들을 좀 놓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뭐 삼성 하이닉스는 분명 그만큼의 캐시플로우가 있어서 뭔가 살 수는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해요. 근데 방어적이게 되긴 하겠죠.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왜냐면 성과급을 나눠야 한다는 어떤 그런 강박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실패하면 패권에서도 멀어진다는 어떤 부담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내부에서도 분명히 우려하는 걱정하는 직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장단이 그런 우려하는 어떤 성명서를 내기도 했고 SK 하이닉스 내에서도 뭐 직원들이 어떤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분배하기로 했을 때 삼성전자 수뇌부 사이에서 나온 거 도대체 누가 이런 룰을 만들었냐. SK가 거의 공공의 적이 됐던 게 이미 작년 상황이고요. 삼성도 결국에는 비슷한 방식으로 배분을 논의하게 됐고 노조가 승리를 했고 반도체라는 거는 연구개발 조직도 있고 그리고 뭐 그거를 실제로 생산하는 조직도 있고 또 거기 뒤에서 의사결정하는 조직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연구개발 조직에서 결국에는 기본을 만들어 놨으니까 반도체가 때를 잘 만나서 성과가 난 건데 훨씬 더 장기적으로 성과를 내야 되는 조직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평가 없이 이렇게 딱딱딱딱 나눠서만 거기에는 보상을 안 하면 당연히 인재들은 떠날 텐데 맞아.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장기적인 걱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직원 내부 사이에서는 이런 방식의 성과 보상이 공정한가? 그리고 장기적으로 회사를 발전시키고 우리 경쟁력을 높여가는데 정말 효과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전히 TV도 여전히 세계 1위고 핸드폰도 세계 1위거든요. 그들이 열심히 벌었던 돈으로 반도체가 사이클 안 좋을 때는 그렇죠. 막 DX 쪽에 다 해서 이렇게 그들이 열심히 투자할 수 있는 재원 마련했는데 반도체만 딱 가져가 버리니까 그러니까요. 내부에서도 좀 불만도 많고 그런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중요하게 문제될 거는 그 협력사들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메모리 반도체 호황을 만드는데 분명히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다 돌아가지 못하는 거, 그들만 좀 등한시되는 것도 문제이고 형평성 문제에 더 불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정말 거대한 생태계잖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가 어려울 때는 이쪽에서 이익 났던 걸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협력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부품들을 생산하고 그리고 뭐 장비 공급하고 하는 그 거대한 생태계가 딱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이 혼자 역할에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많은 분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분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목소리가 있고 발언권이 있는 반도체 부분의 노조들이 목소리 키워서 얻어낸 거라는 점에서 좀 더 공정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것 같아요. 사회적인 문제화 시켜서 뭐 화두를 만들어서 때를 쓰면 얻어낼 수 있구나라는 나쁜 선례로 남지 않을까라는 걱정과 그게 또 뭐 카카오나 지금 다른 노조로 좀 번져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확산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도 좀 있어요.
결국 삼성전자도 SK 하이닉스 영향을 받아서 이 효과가 파급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꼭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다른 업종에서도 어느 정도 이익이 나면 왜 우리는 캡이 씌워져 있어? 왜 우리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그 성과를 배분하지 않아? 라는 논의가 엄청나게 확산될 거라고 생각하고 본인들만의 성과가 아니라 협력사들 모든 생태계가 만들어낸 결과라는 거를 좀 등한시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이제 커지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양가적이긴 해요. 저는 산업부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투자해야 된다라고 조금 우려를 나타냈는데 또 고용노동부 장관은 또 그렇죠. 열심히 분배해야 된다고 이게 네. 정부 내에서도 사실 그렇고 내가 어디에 입장에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됐건 이런 지금 흐름이 가고 있는 건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형태의 이 성과급 배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고 개인적으로는 평가하는데 선배 보시기엔 좀 이게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문제긴 한데 사실 기준을 지금의 영업이익의 몇 %라고 하는 거는 절차적으로도 그렇고 납득이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EVA라고 하는 기준을 썼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에서 법인세도 제하고 그리고 뭐 자본 비용도 제하고 그다음에 정말 오롯이 달성한 그 영업이익 정수에서 이제 나누자 이건데 계속 이쪽으로 논의가 이어지게 된 계기가 기준이 너무 불투명하고 공정하지 않다라는 인식이 워낙에 많았어서 결국에는 분출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거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그 좀 투명하게 공개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만큼의 성과가 났지만 우리가 자본 조달한 비용이 이만큼 있다. 그리고 기타 비용도 요만큼 있다. 그런 거를 조금 공개를 하고 기간을 지금은 10년으로 했단 말이에요. 당장은 이 영업이익의 10%를 10년 동안 주기로 했는데 그것도 사이클 업종인 특성상 너무 길다는 맞아요. 느낌이 너무 들거든요. 길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조금 이렇게 조절을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노사 모두가 좀 더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야지 거기에서 서로가 투자 재원을 가져갈지 아니면 이걸 분배할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성과급을 이렇게 다 주기로 벌써 10년 약정했어요. 계속 오를까? 이게 발목 잡지 않을까? 네. 투자 어떻게 해야 될까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어떻게 좀 보세요? 지금 노트북으로 보고 있는데 최근 1년 동안 삼성전자가 470% 올랐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 네. 작년 초까지만 해도 한 10만 원? 10만 전자 대단하다 했었는데 지금은 30만 원 넘었어요. 이만큼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오르는 거는 맞다라는 거는 동의하거든요. 근데 이제 주가라는 게 결국에는 내가 얼마의 가격에 팔았을 때 기꺼이 사는 다음 투자자가 있어야지 이 주가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최소한 유지가 되고 그리고 나 그것보다 더 높은 가격에 살래라고 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야지 주가가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AI라는 게 등장하면서 좀 그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고 해도 전 너무 오른 것 같아요. 너무 오른 것 같고 아무리 삼성전자가 글로벌 기업이라고 해도 한국 주식은 기본적으로 위험 자산이에요. 글로벌리 봤을 때 또 이제 환이라고 하는 게 또 맞아요. 개입돼야 되죠. 우리나라는 원화로 주식을 사야 되니까.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삼성전자가 뭐 증권사에서는 50만 간다고 하거든요. 근거는 있지만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다. 그럼 근거가 뭐냐? 영업이익이 사이클상 지속되지 않는다. 그게 한 가지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상장되어 있는 주식시장이 한국 주식시장이다. 그 부분에서는 저는 지금 그 공격적으로 들어가느냐 이건 좀 하이닉스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SK 하이닉스가 200만 원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얼마는 적정하고 얼마는 과도한 거냐라고 말해봐라고 하면은 말할 수 없거든요. 누구도 얘기 못 하죠. 네, 반도체 그 막 몇백만 원짜리를 몇 조 원씩 판다라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고 주가에 반영될 만한 건데 어떤 투자 자산이 1년에 800%를 올랐다라고 하는 건 그 전에 아무리 저평가되고 미래의 성장성이 아무리 좋아도 저 이거 좀 과도한 수준이라고 네. 봅니다. 제가 과도하다라고 하는 그냥 제 나름의 근거는 뭐냐면 하이닉스가 지금까지
영업이익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주가도 갑자기 급등한 그 배경에는 HBM이 있거든요. 맞아. 그거는 이제 일반 메모리 반도체보다 훨씬 고용량의 고성능의 그래서 훨씬 더 비싼 가격을 주고 팔기 때문인데 결국엔 그것도 사이클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오르고 수요가 계속 오르면 이 가격을 감당하지 못하게 됐을 때 누군가는 새로운 버전을 내놓을 거란 말이에요. 이 가격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그러면은 그때 돼서는 하이닉스가 투자해놨던 그 자산들이 또 조정을 받을 거고 영업이익도 당연히 조금 조정을 받을 거고 그런 거를 지금 주가가 지지한다? 계속 지지한다?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 기준으로 8층에 사람 있어요. 10층에 뭐 언제 구조대 오나요?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더 예전으로 돌아가 보면 주가 150만 원 찍었다 속보 썼던 기억 나거든요. 근데 지금 50분의 1이었으면 그게 따지고 보면 그게 3만 원이었거든요. 고평가라고 하는 것도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럼에도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 하나는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주로 들어오면서 그들이 좀 지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 하나. 이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반론으로 다른 투자자들에 비해서 개인 투자자들은 이 사고 파는 사이클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게 반대로 더 리스크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서 거기에도 동의를 하지만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예적금 깨서 투자하고 쌓아놓았던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지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전망이자 바람이고요. 더 오르는 게 우리나라 경제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좋은 일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저는 주주는 아닙니다. 주주는 아닌데 추가적으로 드는 생각은 저는 우려스러운 거고 많은 증권부 기자들도 많이 우려스럽게 기사를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쏠림 현상 같긴 해요. 맞아요. 지난 5월 기준으로 코스피 28% 오를 때 코스닥 10% 빠졌다 이런 기사 막 나오는 거 보면 코스닥 여전히 저평가되고 있고 부진한 거 사실이거든요. 뭐 논란 많긴 했지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빼면은 지금 코스피 4천밖에 안 된다 맞아요. 이런 보고서 나와서 되게 뭐 대통령까지 나서서 비난하긴 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개선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계속 주가가 끌어올리게 할 수 있는 요인들이 되게 많았어요. 일단은 뭐 실적에 기반했고 그리고 정부가 증시 활성화 정책을 내놓으면서 자금이 계속 들어왔거든요. 외국인이 투자하기 좋게 하는 환경도 만들어졌고 연기금도 들어오고 가계자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에서 이제 주식으로 이동하는 것 그리고 그냥 여유자금이 아니라 이제 퇴직연금 자금도 많이 들어오고 플러스 외국에서는 뭐 2배, 3배 먹는 레버리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규정상 없으니까 그럼 외국에 나가서 할 거 우리나라에서 해라 해가지고 단일 종목 ETF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수급 기반이 튼튼해졌다라고 하는 데에서는 맞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자금이 계속 여기에 머무르면서 주가 상승을 지지할 거다라고 하는 거에선 저는 약간 물음표가 있는 게 어쨌든 지금은 강세장이니까 사람들이 계속 주식에 돈을 넣어 놓겠지만은 이 사람들도 필요한 자금이고 뭐 난 나중에 어디에 쓸 거야 아니면은 또 이거를 자산을 불릴 거야라고 하는 측면에서 주식시장에 넣어놓은 돈이잖아요. 그러면은 조정이 있으면 또 뺄 거고 어느 순간에서는 다른 용도로 쓸 거고 그러면은 또 조정은 한 번에 크게 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대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만 넣어놓는 거는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잠시 이야기하셨지만 그 단일 종목 ETF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되게 선진 정책이 도입되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좀 리스크가 또 커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나올 때 금융당국에서 허용은 해놓고 투자 주의를 엄청 줬어요. 이거는 뭐 음의 복리 효과가 있습니다. 단타로만 활용하세요. 뭐 주린이들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주의를 많이 줬는데 저는 막 몰빵하는 거 아니면 너무 위험하게 투자하지 않으면은 레버리지도 인버스도 좋은 투자 상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있죠. 너무 투기를 조장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다고 이런 상품을 아예 없애면은 기회조차 안 주는 거잖아요. 투자 선택지를 넓혀주는 측면에서는 꽤 괜찮은 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증권부 담당 기자시네요. 투자의 자율성을 넓히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차피 개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목이니까. 근데 저는 그런 분도 봤어요. 뭐 내 자산이 1,000만 원이야. 근데 나는 분산 투자를 하고 있어. 삼성전자 우, 삼성 ETF, 그렇죠. 삼성이 들어가 있는 뭐 분명 지금 당장은
수익률은 되게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이분의 어떤 투자 뭐 역사를 봤을 때 이게 정말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뭐 이런 메모리 반도체의 사이클이 지금은 되게 좋긴 하지만 얘도 어느 순간이 되면은 사이클이 끝나서 하락 반전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포화 상태에 접어들 수도 있잖아요. 최근에 제가 봤던 자료에서는 한 2028년까지는 뭐 AI발 데이터 센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부족할 거다라는 전망까지 보기도 했는데 증권부 기자 입장으로서는 어느 시그널이 왔을 때 투자를 주의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이란 전쟁 터지기 직전에 증시를 흔들었던 게 AI 과열론이거든요. 그렇죠. 결국에는 HBM 수요가 늘어난 게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늘어나면서 늘어난 건데 언제쯤 이 피크 신호를 어디서 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증권 전문가들이 말한 게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 거대한 빅테크 회사들 있잖아요. 뭐 아마존이나 메타, 구글 이런 회사들이 그동안에는 데이터 센터를 자기네가 벌어들이는 이익에서 썼단 말이에요, 돈을. 그러니까 내가 벌어들인 걸로 데이터 센터를 짓고 투자를 하고 했는데 이게 과열되는 신호가 뭐냐면 내가 벌어들인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뭐 자금 조달을 해서 그 돈으로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기 시작하니까 전문가들이 봤을 땐 이건 과열이다. 자기네들의 캐파보다 더 과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런 분석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올해 초에 이제 AI 과열론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계속 심화되고 투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조달 비용이 너무 커지면 제가 보기에 과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수요가 떨어지기 시작할 텐데 그때는 반도체 수요도 당연히 떨어지지 않을까. 말씀하신 2028년이 아마도 이제 그런 거를 전문가들이 계산해 봤을 때 요 정도 때는 떨어질 거다 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그 AI 과열론, 뭐 거품론이라는 게 25년에서 26년 넘어가는 딱 그때였던 것 같거든요. 25년 말에 뭐 외신들에서 막 나오고 그 이슈들이 쭉 가기 전에 이란 전쟁이 땅 터지면서 이제 싹 묻혀버린 거 있긴 한데 생각보다 수요가 많다라는 어떤 전망들이 나오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오르는 지금 상황인 것 같은데 앞으로 한 1, 2년 정도는 다행스럽게 뭐 좋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고 이후는 사실 어떨지 모른다라는 게 우리의 평가이기도 하고 전문가들의 평가인 거네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둘 다 너무 좋은 종목이긴 한데 굳이 그 두 종목 중에 하나 사야 한다면 어떤 거 좀 더 추천하시겠어요? 꼭 하나를 사야 된다면 네. 이거 진짜 모르겠네요. 어떡하지? 질문해놓고 제 생각은 저는 그래도 삼성전자거든요. SK 하이닉스가 HBM을 먼저 엔비디아에 납품하면서 훨씬 더 선방향돼서 그들이 이제 이끌어가고 있는 것도 있는데 삼성전자도 분명 HBM에서 많이 따라갔고 네. 지금은 더 저는 잘하고 있다고도 보고 네. 메모리에서는 어찌됐건 절대적인 강자는 삼성전자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특히나 비메모리도 하고 있으니까 네. 파운드리도 하고 있으니까 낫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막 머릿속에서 엄청 이것저것 막 따져보고 실제로 투자하는 것처럼 막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장기 투자를 해서 둘 중에 꼭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저는 삼성전자를 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그 최고 의사결정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삼성전자의 최고 결정자는 이재용 회장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최태원 회장이라고 봤을 때 뭔가 신뢰가 있죠. 그러다가 이재용과 최태원 뭔가 그 혁신하고 더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이재용 회장님인 것 같아요. 최태원 회장님 뭔가 그거는 저희 와이프도 비슷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대표 아니면은 의사결정공자의 뭐 얼굴 보고 그 사람 말투 보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합리적인 결정이냐, 합리적인 어떤 판단 기준이냐는 모르겠으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투자를 하는 그쵸. 걸로. 그 정량적인 것보다 정성적인 게 실제로 주가를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제 드래곤 이재용 회장. 누가 인터넷에 올린 글인데 삼성전자를 너무 싸게 사가지고 도대체 왜 산 거야? 근데 하니까 그 냉장고 이뻐서 샀다고. 그러니까 네. 그게 맞아요. 네. 누가 저한테 이런 주식 어때요? 저런 주식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그 당신이 주식 투자하는 회사 대표 이름 아냐고 물어보는데 모르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그쵸. 많거든요. 연선욱 기자와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눴는데 개인 투자자로서 다 알 수 없는 부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양한 지표들 저는 참고하시길
추천드리고, 그리고 성과급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눴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정답이 없는 이야기라서 이게 맞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회적 논의로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재밌었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얘기하면서 막 약간 아무 말이나 한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정리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대표님의 얼굴을 보고 투자하시기를